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인디언들의 명언을 살펴보면 친구를 부를 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죠. 인디언에게 있어 친구란 나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지칠 때에 손 잡아주며 함께 걸어가고 슬플 때나 기쁠 때에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기에 먼 길을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늘 도움을 주는 친구에게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죠. 여러분들에게도 봄날의 햇살처럼 늘 따사롭게 다가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지금 막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런 의미 있는 애칭을 하나씩 붙여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달콤한 커피처럼 함께 소소한 힐링의 시간들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로 기억되고 싶네요. 저는 별사탕 DJ 지성미이고요. 오렌지 다이어리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G.O.D 시절부터 시원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가수 김태우가 부른 사랑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알쓸 스토리 시간입니다. 남들은 잘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는 소소하고도 쓸모 있는 짧은 이야기들을 전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너를 처음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이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높고 높아진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니 드디어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깊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 입고는 작아진 아이들 옷도 정리하고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면서 지냈는데요. 몇 년 동안 방치해서 먼지가 겹겹이 쌓일 대로 쌓인 창고의 문을 드디어 활짝 열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정말 큰 맘 먹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 내내 쓰고 작아진 의자와 이제는 쓰지 않는 프린터기를 버리려고 꺼내 놓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가전 가구 수거 서비스가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각 동마다 미리 수거용품 스티커를 직접 사서 붙이고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그 서비스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백이라는 앱인데요. 우리 동네 재활용 수거일에 맞추어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과 상관없이 내놓을 물건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두면 알아서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은 등록해두면 동네 이웃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중고 거래도 가능하고요. 또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분리수거장까지 내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서 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니 우리 수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사용하는데 모두들 편하게 이용했다는 후기가 여러 개 올라와 있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해 두었다가 가전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왔으니 여러분도 저처럼 묵혔던 먼지도 탈탈 털어 집안 대청소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다 보면 집안도 깨끗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니 이게 바로 가을을 즐기는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어제보다 더 예쁜 가을빛으로 물들은 오늘 기분 좋게 떠오르는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김대명 배우가 불러서 그 목소리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던 노래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책 속의 한 줄은 바로 손원평 작가님의 튜브입니다. 이 책은 이번 7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책, 위로와 응원의 책, 위로와 공감의 책 등등의 키워드로 소개되고 있네요. 저는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 중에 아몬드라는 책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이 청소년 도서로 꽤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줄거리가 쉴 새 없이 흘러가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고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저는 새 책을 읽기 전에 물론 이전에 읽었던 작품이 좋았던 작가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책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표지 그림이나 분위기가 예쁘고 느낌이 좋으면 읽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참 좋아한답니다. 표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의 책일까 하고 먼저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책 표지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로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온통 파랗고 파도가 철썩철썩 칠 것 같은 바다 한가운데 한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수영을 해서 이 넓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참 위태로워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혼자 어디로 가는 걸까? 안전한 곳으로 끝까지 헤엄쳐서 갈 수는 있는 걸까?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깐 생각하다 보니 빨간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혼자 피식 헛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빨간색이 주는 의미는 강하고 힘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느낌의 색이라 그런가? 이 사람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 같아 책 끄트머리 어딘가에는 이 사람을 도와줄 튜브 하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책장을 넘겼어요. 책 속의 첫 장면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바로 주인공 김성곤 안드레아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하는 한강대교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거든요. 가로등 빛이 닿으면 이따금 반짝이다가도 어느새 검고 차갑게 일렁이는 물처럼 주인공의 인생도 더러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둡고 차갑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과도 같았죠. 대체로 엉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작고 작은 삶의 변화를 꿈꾸며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는 지푸라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지푸라기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올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손원평 작가님의 소설 튜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구절은 바로 1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김성곤 안드레아는 우연히 택배 오토바이로 오가는 길에서 박시령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좋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늘 마주칠 때마다 박시령은 해맑게 웃으며 선량한 눈빛과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대합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해맑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듯이 다짜고짜 박시령을 찾아가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든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땐 먹기만, 걸을 땐 걷기만, 일할 땐 일만. 그렇게 매 순간에 충실하게 되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스위치는 끄고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우린 항상 무언가를 판단하느라 에너지도 감정도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만 소모적인 생각이 날아들고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생각이라는 건 자신만의 선글라스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의 스위치부터 꺼야 하죠. 생각의 스위치라는 걸 끄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저에게도 참 쉬운 듯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느리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려고 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을 신경 쓰고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점점 원래의 나의 목적과 모습은 사라지고 메마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의 고리들로 뒤엉켜버린 머릿속을 비워낼 수 있도록 잠시나마 숨고르기를 하고 최대한 나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대답들로 정리해보는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지인이 이 책 어때?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몬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성장소설이었다면 튜브는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의 성장소설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내 삶에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언제 들어도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의 주인공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듣고 올게요.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왜 보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지인들이 임영웅님은 목소리도 노래도 너무 좋다고들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트로트는 아직 안 땡겨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너무 좋은 노래가 귀에 들려서 검색해봤더니 바로 임영웅님 노래더라고요. 가을과도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서 이번 가을에도 자주 찾아서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손원평 작가님의 튜브 책을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책 후반부에 변화된 삶을 꿈꾸면서 지푸라기 프로젝트에 도전해보는 내용이 나온답니다.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나 보자는 의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를 꿈꾸면서 지푸라기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 동안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가을의 색감을 눈으로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각자의 계획과 나중에 변화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올게요. 밤하늘의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의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널 좋아하는 내 맘이 표현이 안 돼. 꿈이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다 준대도 너에겐 아깝질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난 정말 행복해. 밤하늘의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많고 많은 사람
결심이 굳지 못한 사람을 두고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을 하죠. 바로 단단히 마음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요즘은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작심삼일에 도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바로 3일씩 도전하고 다시 3일 후에 또 3일씩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모아서 노력하다 보면 성공의 기쁨도 맛볼 수 있고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작은 생각을 바꾸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된 일상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오렌지 다이어리의 별사탕 지성미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